자, 여기에 우선 제4회 실무시험 연습 문제 322쪽에 문제 1번부터 자, 이론을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실무 문제, 실기가 여기 70점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1번에 1번 회사 코드를 대전전자로 바꾸고요. 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입니다. 계정 과목에 대해 적요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보니까 804번이에요. 804번을 찍어주시고, 그러면 여기 제수당 나오거든요. 코드 번호가 나오면 아무 데서나 그 번호 찍어주면 돼요. 제수당에 현금 적요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5번이죠. 5번. 그리고 직급수당 지급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이게 이제 항상 우리 전산회계 프로그램은 이 숫자로 다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를 찍어 놓으면 5번을 찍으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적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하기 전에 세 번째 문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요거 끄고 세 번째는 새로운 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의 내역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자, 요거는 거래처 등록에 여기 이제 일반 거래처는 여기다 하면 돼요. 밑에다. 금융기관은 여기다 하면 되고, 신용카드니까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코드 번호가 99604 이렇게 찍어주시고, 새로운 카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매출 카드니까 가맹점 1번 찍어주시고요. 가맹점 번호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74112 요 옆에요. 74120 7797 자, 322쪽에 지금 회사 코드를 3204번으로 고치는 거예요. 실무시험 문제 4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쳤어요. 가맹점 번호. 실무에서는 여기 카드 이제 여기 결제계좌 이런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왜 풀어드리려고 하냐면 이 2번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2번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2번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신입 직원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회계 지식이 좀 이게 실무가 부족한 직원이 잘못을 해서 미래통상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 정리하여 잔액인 외상매출금 200만원만 입력하였다. 이러면 안 되죠. 세관통상의 외상값 받을 거 갚을 거를 다 표시해야 됩니다. 이게 총액주의 원칙이거든요. 거래처별 초기월 매니와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수정하시오. 그럼 이건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수정을 해야지만 됩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수정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 요거 여기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원래가 외상매출금이 1200이고 외상매입금이 900인데 여기 지금 여기 외상매출금 요 속에 포함된 거예요. 요 속에 요 회상값은 여기 미래통상것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거도 포함된 겁니다. 외상매입금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거를 상계 처리해서 외상매출금 200만원, 300만원만 표시했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 결론적으로
외상매입금에다가 지금 여기 900하고 1200이니까 요 그 900을 완전히 없애버렸단 얘기죠. 없애버리고 외상값 300만 했으니까 외상값에는 요 차이 금액, 요 300하고 1200 차이 금액 900만 원을 여기다 더해 줘야 돼요. 왜냐면은 요거하고 요거 퉁쳐 가지고 요 300만 원만 여기다 표시하고 여기도 빼고 요 금액도 줄였으니까 요 금액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요 금액을 늘리려니까 900을 여기다 더해 줘야 됩니다. 1200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300은 여기 플러스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900을 더 올려줘야죠. 이 5600에다 900 올리면 6500이 되겠죠. 6500. 900만 원을 여기다 원금액에다 더하고 외상매입금도 900만 원을 더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 다 900만 원씩을 늘려줘야 돼요. 외상값도 900 늘리고 외상매입금도 900 늘리고, 그러면 요 4천만 원이 아니라 4,900이 되겠죠. 요렇게 해주시면 일단 여기는 대차 차이가 안 생겨요. 왜냐면 양쪽에 똑같이 900씩 올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퉁쳐가지고 300만 원 입력한 거를 요 차이 금액인 900, 여기서 900을, 요거는 이제 300은 여기 외상값에 돼 있으니까 900만 원 올리고 여기도 900만 원 올리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끈 다음에 어디로 또 가냐면 요 거래처별 초기이월로 가야 돼요. 자, 여기 거래처별 초기이월에서 그냥 이거 불러오기 버튼 있으면 무조건 불러와야 돼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불러오기 버튼 있으면 불러와야 돼요. 세무 2급에서는 아닌데 세무 2급에서는 불러오기 버튼 누르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선 불러오기 버튼 있으면 회계 1급에서는 무조건 불러와야 됩니다. 여기 외상값을 딱 클릭을 하고 지금 미래통상이죠. 여기 미래통상. 자, 여기 지금 300만 표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상값이 6,500으로 돼 있는 것 중에 지금 여기 1,200을 여기 900을 여기다 플러스 해야 돼. 여기 지금 차액이 900이 생겼죠. 그래서 이걸 1,200으로 고쳐주세요. 왜냐면 이 상계 처리해 버렸으니까. 그리고 요 밑에 외상매입금에 빠졌어요. 여기 외상매입금에도 넣어줘야 돼요. 미래통상. 요건 누를 때는 F2 도움말키 눌러가지고 미래통상 이렇게 넣고 900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쪽에 두 개 입력해 주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도 300인데 1200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도 미래통상에서 빠진 거를 이렇게 올려주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 1번이 끝났어요. 자, 이게 지금 10점입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일반전표.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 그냥 기본적으로 다 연습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요 4회까지만 오늘 풀어드리고 5회부터 10회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 다 입력해 보세요. 잘 모르면 뒤에 답이 있으니까 보고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입력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보겠습니다. 일반전폐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 일반전폐는 그냥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어요. 여기 보면 이 지금 주의사항이 있는데 500번, 800번 구분하고, 그 다음에 채권 재무는 거래처를 입력하라, 이 소리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던 얘기죠. 자, 7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95만 원을 관할세무서에 현금 납부하다. 자, 이거 날짜 우선 먼저 찍고 하라 그랬죠. 8월 10일 날. 자, 종업원들 월급에서 띄어났던 거는 차변에 그 대변에 예수금으로 했었죠. 그 예수금을 납부한 거예요. 그 부채를 월급 줄 때 차변에 급여 대변에 예수금
보통 예금 이렇게 분기했던 예수금을 월급에 띄었던 거를 이제 납부를 하는 겁니다. 95만 원. 현금 납부했죠? 이제 숙달됐으니까 요거 대변 현금 해도 되고, 요거를 출금전표로 해도 돼요. 1번. 왜냐면 전액 여기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요렇게 해도 되고, 차변, 대변 이렇게 해서 차변의 예수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제 숙달이 됐으면 전액 현금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출금, 돈이 전액 현금이 들어오면 입금 이렇게 해도 됩니다. 두 개 다 맞게 채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날짜 8월 31일 날 같이 하는 겁니다. 자, 회사 코드 322쪽에 4회입니다. 4회 회사 코드로 들어가서 일반 전표 열어가지고 한국건설의 공장 건물 증축을 의뢰하여 완공하였다. 자, 완공이 됐답니다. 이제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된 거예요. 건물이 완공이 됐으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건물로 분기를 해줘야 돼요. 8월 30일. 근데 공사비 1억을 6개월 만기 당사 발행 약속금으로 결제하였으며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 그러면 이거는 차변에 그냥 건물이 들어와요. 건물이 얼마가 들어오냐면 1억이 들어옵니다. 건물이 이제 생겼죠. 그리고 대변은 60%니까 요거의 60%니까 6천만 원이죠. 근데 약속보험으로 결제했다고 지급보험이 아니죠. 이거는 지급보험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냐면 323쪽이에요. 지급보험이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요거는 미지급금이라 그래야 돼요. 그 원재료 사거나 상품을 샀을 때는 지급보험으로 하지만 이건 지급보험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첫 시간에 강조를 했던 겁니다. 약속보험은 하나의 증빙서일 뿐이지 이게 절대 지급보험이 아니에요. 그냥 미지급금이에요. 거래처가 한국건설 이렇게. 자, 여기에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끝나죠. 자,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요 9월 13일 분기에 별표하세요. 요 문제가 꼭 하나씩 끼어 나옵니다. 환율 이거로 계산해서 하는 문제. 요새같이 질문 있습니다. 예. 약속음으로 회계 처리를 하려면 원재료 거래할 때밖에 안 되나요? 원재료를 사오거나 상품을 사오거나 그럴 때만. 그러니까 그 회사의 주된 영업을 할 때 어음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서비스업이다 그러면 그 서비스를 서비스를 우리가 뭐 받고 우리가 주된 거래가 뭐 서비스다 그러면 그거 하고서 해야지만 지급보험 받으러 오매요. 그러니까 그 밖의 것들은 다 미지급금 미수금으로 해주셔야 돼요. 돈 빌릴 때 차입할 때 약속금을 주고받아도 단기차입금, 단기대여금 또는 장기차입금, 장기대여. 이거는 약속금은 단기차입금, 단기대여금밖에 안 돼요. 약속금 3개월 정도 이상은 못하게 정부에서 막아놨어요. 옛날에는 이거를 막 6개월씩 해가지고 하청업체들, 건설업체, 하청업체들이 막 그냥 그 일당 그 인부들을 줘야 되는데 못 준다고 난리가 나갖고 정부에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통 3개월 이내입니다. 자, 요새처럼 환율이 엄청 올라갔죠? 환율이 엄청 올라갔을 때는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문제예요. 자, 9월 13일 차변을 찍어 놓으시고 9월 3일에 선적하여 미국에 수출한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 회수 이렇게 날짜가 나왔죠. 이날 보냈어요. 우리가 선적일의 환율로 항상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요 왼쪽에다가 선적일의 환율로
선적인의 환율로 매출로 분개한다. 매입이나 매출로 분개해요. 선적인의 환율. 배에다가 실는 순간에 오늘 실었다 그러면 오늘 환율, 내일 실었다 그러면 내일 환율. 이 환율이요 맨날 바뀌는 거 아시죠? 뭐 어저께는 1435원이면 오늘 또 1439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환율이 지금 1100원으로 떨어져야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너무 비싸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기름값이 우리나라가 기름 수입을 엄청 많이 하죠. 그래서 기름값이 지금 비싼 이유가 환율 때문에도 그래요. 원래 또 기름값이 원유를 또 그 저쪽에 중동에 그 사람들이 또 생산을 또 많이 안 한다 그러네요. 그 바람에 이제 푸틴만 좋아진 거지. 자, 여기 그 9월 3일을 조회를 해야 돼요. 이거 하기 전에 9월 3일에 얼마의 선적을 했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 외상값이 있으니까. 그래서 09월 3일을 먼저 조회를 하겠습니다. 수출한 거 여기서 하면 안 되겠구나. 안 나타나죠? 왜 그러냐면 이 수출할 때는 영세거든요. 그럼 매입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가 있는 09월 03일을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외상으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아하, 여기 외상 매출금 1100만 원이로구나 를 기억하시고 찾아가지고 다시 이제 이번 날짜가 9월 13일이죠. 9월 13일로 와서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108번 외상매출금을 1100으로 해줘야 돼요. 에이스사 영어 한자만 찍어도 나와요. 에이스사 에이스 코퍼레이션. 자, 1100만 원을 지금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외상값을 회수하여 원화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됐다.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왔어요. 103번. 근데 돈이 얼마가 들어왔냐가 이제 문제예요. 자, 이거 안 봐도 될 뻔했다. 1100.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회계 1급은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10,000인데 1100원이니까 1100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까처럼 조회를 안 해도. 그런데 그 세무 2급이나 그 코스가 올라가면 요게 $10,000만 주어지고 요 환율이 안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문제 내면 조금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주어지긴 하겠구나.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주어졌으니까 1100만 원이고 조회를 해서 할 수도 있어요. 특히 그 계약금 준 거는 조회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10,000인데 지금 1150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10,000 곱하기 1150원 하니까 요게 11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환율이 오르는 바람에 오히려 이득 받죠.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1,400원 하는데 옛날 1,100원 할 때 외상으로 팔았거나 돈 빌려준 사람들이 지금 그걸 회수하게 되면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니까 이득이죠. 그래서 이거 대변에 차변이 더 많으니까 외환, 지금 이건 돈을 받은 거잖아요. 외환 차익이에요. 자, 이렇게 돈 받을 때 이득 보면 외환 차익, 돈 갚을 때 손해 보면 외환 차손. 그러니까 돈 받을 때나 갚을 때나 손해 보면 외환 차손, 이득 보면 외환 차익. 그런데 결산 시에는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결산 때는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평가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하세요. 지금 돈을 실제로 입금했을 때는 이렇게 외환 차익, 이익이 본 거예요. 이건 실현이익이고 결산 때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이익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에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하거든요. 우리가 기재부, 기획경제부에서 그 회계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기업회계 기준을 제정했는데 거기서 반드시 외화자산은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돈 받을 땐 당연히 하는 거고 결산 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겨울이라 독감 조심하라 그러죠.
자, 9월 19일. 자, 9월 19일. 전 직원 영업직 40명, 생산직 60명에 대한 독감 예방 접종을 태양병원에서 실시하고 접종비용 500을 사업용 카드인 비자 카드로 결제하였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이게 뭘까요? 차변에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자, 우선 생산직 거 먼저 합시다. 500번대 60명이에요. 여기 지금 500만 원이 100명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60명이면 40명 60명이면 이거 100명분에 대한 거니까 그냥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뭐 60%, 40하고 60 더하면 100이니까 60%니까 6, 5, 30, 300만 원. 생산직은 300만 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영업직은 811번. 이게 코드가요. 이게 이렇게 같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511, 811 같이 나오긴 하는데 번호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40명이니까 4, 5, 20, 20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253번, 거래처가 비자카드 이렇게. 그러면 끝났죠? 그 다음에 9월 22일 날, 자, 본사 영업부 직원의 명함을 인쇄하고 다음과 같이 영수증을 받았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러면 명함 인쇄는요, 차변에 도서인쇄비입니다. 도서인쇄비인데 영업부 직원이에요. 영업부 직원. 금액 보니까 4만 원이네요. 4만 원. 그 요거는 영업부니까 800번대 도서인쇄비예요. 신문 구독료, 명함 인쇄비, 교재 사는 거 다 도서인쇄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4만 원이 이렇게 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아예 그냥 출금으로 합시다. 1번 출금. 그러면 한 줄만 문기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9월 22일 됐고 12월 30일 갑자기 결산 날짜 분기가 나왔네요. 자, 요거는 12월 31일 날 보니까 장부상 제품 재고액은 150만 원인데 실제 재고액은 145만 원이다. 아니 150만 원인데 145만 원이다. 이 감모액은 정상적으로 발생되었다. 재고 감모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게요, 제품이 창고에 놔두는데 이렇게 모자라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만 원 모자르면 그냥 무시하자 이렇게 하고 분계를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 비정상적이야. 이거 자연적으로 모자라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이야. 그러면 이거는 분계를 해줘야 돼요. 재고 감모 손실, 재고 감모 손실, 재고 자산 감모 손실. 그래서 금액이 5만 원이에요. 그리고 대변은 제품. 그런데 여기 적혈안에 이거 원래 팔아야 될 건데 이게 어디로 누가 훔쳐갔나 봐 보니까. 그럼 적여 8번 타계정 대책 요렇게 해줘야 돼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요새 무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야, 3,400원 돈 하더라고. 거기는 좀 싸지요? 그래가지고 무값이 너무 비싸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무농사 솔바이 농원인가 그거를 가끔 보는데 재밌어가지고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무를 누가 다 뽑아갔대요. 무도둑이 뽑아갔어요. 그렇게 도둑 맞으면 비정상적이에요. 이것도 지금 제품이 모자라면 누가 훔쳐갔는지도 모른다. 비정상이다.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손실. 그것뿐만 아니라 관리를 잘못해서 깨졌다든가 이러면 이렇게 분기합니다. 정상적이라 그러면 제품이 줄고 여기에 매출원가로 분기합니다. 매출원가에다가 그냥 산입을 시켜버려요.
자, 여기까지 분계 다 했고요. 그 정상적이면 그 재고자산 감모손실 매출원가 제품 이렇게 분계해요. 평가손실은 모조리 다 재고자산 평가손실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근데 요거는 세무 2급 정도의 수준이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그 문제가 안 나올 거예요. 자, 이번에는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요걸 열어요. 자, 전산세무 2급까지 다 이렇게 구분을 해놔요. 이렇게 뭐에다 입력하라 이렇게. 자, 세무 1급에 가면 알아서 이게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갈지 일반 전표에 들어갈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무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세무 1급 수준이야. 왜냐하면 실무를 하게 되면 이게 일반 전표에 입력할 건지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건지는 여러분이 판단해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9월 26일을 봅시다. 09월 26일. 자, 이렇게 보고 문제를 읽어봐요. 프랑스 소재 회사 여기에 공급가액 5천만 원의 제품을 직수출하고 1,000만 원의 현금 수취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직수출이라는 거는 직접 수출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6번 이건 매출이죠. 공급가액의 제품을 수출했으니까 파는 거니까 이 16번 수출을 선택해야 돼요. 이 과세 유형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품목은 제품, 공급가액은 5천만 원. 근데 부가세가 없어요. 이거 수출은 이런 영세율, 이거는 부가세를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생산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는 못 받고 소비하는 나라에서만 부가세를 받도록 그렇게 세계 여러 나라가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메르만 찍어도 메르시 봉봉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 영세율 구분을 눌러야 돼요. 요거 누르면 딱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직접 수출, 바로 요거죠.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과 구매확인서. 요게 나와도 영세고 요거 나오면 영세를 선택하고 요거 나오면 수출을 선택하는데 우리는 이거죠. 그래서 확인 누르고 실무에서는 수출 신고번호를 여기다 찍어줘야 돼요. 세무 2급이나 뭐 이런 데서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전자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건너뛰어야 돼요. 현금하고 나머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혼합.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차변에 1,000만 원의 현금 받았으니까 101번 현금. 그래서 요거 1,0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차변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이거 제품을 파는 거니까 108번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죠. 이거 만약에 어음을 받았는데 메르시 봉봉이 가지고 있던 참외 봉봉 회사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여기 참외 봉봉 회사로 바꿔줘야 돼요. 이 어음은 거래처를 바꾸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 09월 27일. 자, 공장 기계장치에 대한 매뉴얼 책자를 국민서적에서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당사 발행 당자수표로 결제했다. 기계장치에 대한 책자를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매뉴얼 책자를 샀대요. 전자계산서래요. 여기 세금자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매입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유형은 이쪽 면세가 아니고 이쪽 면세입니다. 구입한 거니까. 그래서 이 53번 면세를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품목은 서적, 그냥 매뉴얼 서적, 길으니까 그냥 책자 구입 이렇게 찍어주고, 여기 밑에 보시면 공급가액만 7만원 나와 있죠? 7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누구냐면 국민서적이죠. 국민서적.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전자니까 1번 여, 분계는 당사 발행 당자 수표니까 혼합. 그리고 이거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이거는 도서인쇄비죠. 그런데 공장기계에 그랬죠. 공장기계에 대한, 그러니까 500번대 도서인쇄비입니다. 자, 그리고 대변은 뭐라고 쓰느냐 하면 당사 발행 당자 수표다. 그럼 102번 당좌예금. 자, 이렇게 코드를 외우면 편하죠. 101번 현금, 102번 당좌예금, 103번 보통예금, 108번 예상매출금, 110번 받으러옴, 251번 외상매입금, 252번 지급보험, 253번 미지급금. 그 다음에 하나 더 외우면 120번 미수금.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건 외우시는 게 훨씬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월 22일. 자, 날짜를 무조건 고쳐놓고 시작해야 돼요. 고쳐놓고 시작해야 돼요.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제품을 현금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대요. 그냥 간이 영수증이 아니고 현금 영수증은요, 현과예요. 여기 매출한 거니까 여기 22번 현과. 그 간이 영수증 그러면 이건 건별이 됩니다. 14번. 근데 이거는 현금 영수증은 이게 지출 증빙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이거는 매출이니까 부가세까지 여기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과 22번 현과, 매출 현과예요. 품목은 요거는 제품이죠. 그 다음에 수량은 뭐 이런 거 없어요. 금액이 전자제품이 공급가액이 80이고 부가세가 8만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그 적을 때 여기 지금 받은 금액이 부가세 합친 거잖아요. 카과 현과 건별은 공급 대가를 여기다가 입력하면 자동 분리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88만원을 입력하시면 80만원과 8만원 자동 분리되게끔 여기 환경 설정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환경 등록에서 시험에도 그렇게 다 세팅이 돼 있어요. 만약에 이거 여러분들 여기다 80만원 입력을 하면 70 얼마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이 다시 80만원 8만원 입력해 줘야 돼요. 자, 거래처가 누구냐면 개인 김필국 씨에게 했으니까 김필국 여기 있네요. 여기 김필국.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니까 그냥 현금 받고 팔았잖아요. 그럼 1번 현금. 그럼 제품 매출 차변에는 현금이 되죠. 끝. 그 다음에 이제 10월 28일. 자, 생산직 근로자에게 추석 선물을 주기 위하여 포항수산으로부터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생에서 880만원을 발급받았다. 대금은 약소금을 배수양도했다. 이건 매입한 거죠.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죠. 이건 직원들에게 주는 거라 이건 불공이 아니에요. 거래처 직원에게 주면 불공입니다. 적대비라. 그러나 이건 우리 직원들에게 주는 거라 부가세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51번 과세. 자, 부가세를 포함 받았다. 여기 품목은 선물 세트. 자, 그리고 부가세 포함이래요. 880이. 그러면 이거는 과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나눠야 돼요. 그럼 880은 이거 땡땡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뒤에 80만원이 부가세고 800이 공급 가액이에요. 그래서 이건 800을 써주시고 투땡으로 나갈 때는 뒤에 게 부가세입니다. 요 3땡으로 888 이렇게 나가면 나누기 1.1을 해줘야 돼요. 그런 문제는 안 나오죠. 이런 건 나와요. 165만원. 그러면 나누기 1.1하니까 150만원 나오거든요. 그게 공급가액. 나머지 15만원은 부가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포항수산이니까 포항 찍으면 포항수산. 그 다음에 이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죠. 요거 전자인지 종인지도 잘 봐야 돼요. 근데 요새는 대부분 다 전자기 때문에 전자가 많이 나와요. 근데 가끔
전자가 안 붙은 그냥 세금기산서 나오면 종이 세금기산서예요. 대금은 약소금이니까 이건 혼합이에요. 자, 이건 원재료가 아니라 이건 뭡니까? 생산직 근로자에게 추석 선물이니까 이거는 복리후생비. 자, 500번대 복리후생비. 그리고 대변은 자, 약소금을 배수양도했다. 그러면 110번 바드럼이 나가는데 이게 포항수산이 아니에요. 이거 어음이 누구한테 받았던 겁니까? 한백건설한테 받았던 거라 이거 조심하세요. 이 문제 별표 해놓으세요.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한백건설에. 여기에 한백이라고 고쳐줘야 됩니다. 한백건설. 이렇게 고쳐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거래처 변경. 어음은 거래처 변경이 많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11월 20일 기계장치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한성에 200에 처분하면서 전자승액 발급받았다. 31회에 받기로 했다. 이건 미수금이죠. 그러면 이거는 51번 과세, 아니 51번이 아니고 11번 과세. 여기 저기 이건 팔았잖아요. 기계를 쓰다가 팔았잖아요. 그 품목은 기계장치, 그냥 기계라고만 써도 돼요. 자, 공급가액이 요거 쓰는 게 아닙니다. 200에 팔았대요. 200에. 그러면 요거 200을 써야 돼요. 여기다가 200. 그리고 부가세 20. 거래처가 누구냐면 한성이에요. 한성.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라 그랬으니까 1번요. 분계는 혼합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왜냐면은 이거 뭐 감가상각 누계 이거 써야 되거든요. 이 지금 나간 게 제품 매출이 아니에요. 기계장치예요. 기계장치. 금액은 요게 취득원가를 써야 됩니다. 2,500만원 쓰시고 차변에는 요것이 이제 취득원가지만 여기 감가상각 누계가 있다면 그동안 쓰느냐고 이만큼 가격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감가상각 누계를 여기다 적어줘야 돼요. 요거 반을 가는데 실 간다. 그럼 요거 206번의 다음 코드인 207번을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 금액이 얼마냐면 2,340만원. 자, 그리고 또 차변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얼마를 받았어요? 30일 후에 받기로 했죠? 그럼 이거는 미수금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이 180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위에를 봐야 돼요. 위에. 지금 위에 보니까 200하고 20이죠? 이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220. 여기 180이 아닙니다. 절대. 이걸로 해가지고 그냥 놔두면 틀립니다. 200만원에 팔았으니까 200만원 받고 부가세도 받아야 되니까 220만원. 자, 그러면 이제 차변 대변 비교해 보니까 여기가 많아요. 차변이 많아요. 차이가 생겼죠. 그러면 대변에 이익 봤어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 40만원 자동으로 이렇게 찍힙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거 쓰다가 중고로 팔면은 이렇게 부가세도 받아야 돼요. 이거는 과세사업자만 이렇게 부가세를 받고 면세사업자들이 이런 기계나 이런 거 쓰다가 팔면 이거는 비품이나 차량 운반고 팔면은 그거는 부가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냐 면세사업자냐에 따라 달라요. 지금 이건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월 25일 날, 자, 11월 25일 날은 누가 나왔어요? 거기에 누가 나왔습니까? 자, 여기에 수입한 원재료 관련하여 인천세관 동그라미
세관 나오면요, 이건 세관에다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돼요. 공급가액 5,400인데 540만 원만 세관에 납부해요. 그럼 5,400원 일반 전표에 기입해서 이거는 수출한 사람한테 보내줘야 될 돈이고, 우리 세관한테는 540만 원만 납부를 해주고 관세 내고 찾아오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수입입니다. 55번 수입. 그래서 수입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내게 돼 있으니까. 자, 품목은 원재료. 자, 공급가액이 5,400이에요. 그럼 부가세가 540이고, 거래처는 인천세관이고, 전자세금계산서죠. 여기 전자수입세금계산서 1번. 분계는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1번 현금. 그럼 여기 부가세 대급금하고 540만 원만 분계가 됩니다. 이 5,400원 분계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입니다. 자, 지금 이 속도로 하면 속도가 상당히 느린 겁니다. 벌써 41분이 지났는데 제가 설명하면서 하니까 느렸는데 여러분들은 40분 내에 여기 6번까지 다 풀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요 연습을 실무 연습 문제 10번까지를 전부 다 푸시고 요 책 뒤에 모든 문제를 저하고도 같이 풀지만 여러분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이 실무 연습 문제 안 풀어줄 겁니다. 그럼 10회까지 여러분이 집에서 풀고 여기까지 6끝에까지 40분 내로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연습하세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오류 발견되었다. 당사 회기 처리한 세금 공간은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세 보통 예금에서 통해 납부한 것이다. 이미 회계 처리를 했다. 자, 금액이 안 나왔죠? 그러면 일단 이거 끝이고요. 자, 이거는 부가세를 납부한 거지 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게 아니에요. 이게 6월 30일 날 1년에 4번 6월 30일 날 부가세 대급금하고 예수금을 퉁쳐가지고 6월 30일 날 미지급 세금으로 했다고요. 그럼 요거 일반 전표에 들어가서 지금 이 날짜 7월 25일을 열어요. 그럼 여기 세금 공과로 해놨다 그랬잖아요. 확정식 부가세를 보통 예금에서 납부한 것인데 이게 지금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다 납부한 건데 이걸 세금 공과를 하면 안 돼요. 미지급 세금이에요. 미지급 세금. 자, 이 06월 30일 가볼까요?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의 차변에 오고 대급금 대변에 가고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라고 했어요. 이거 세무서에다가 7월 25일까지 갖다 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07월 25일 날 요 세금 공과가 아니라 요것은 미지급 세금이에요. 이렇게 바꿔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분계는 이렇게 해결이 됐고요. 미지급 세금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 끄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보니까 상품으로 회계 처리한 33만원 부가세 포함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요. 일단 열고 자, 날짜를 찍어요. 8월 17일 08월 17일 근데 아무것도 없어. 자, 어떻게 했냐면 상품으로 회계 처리한 33만원을 인코로부터 프린터를 현금 구매 일반 전표 회계 처리. 아하, 이걸 일반 전표에다 했네. 그럼 안 되죠. 실제는 사무실에 사용할 프린터를 구입하고 지출증빙 영수증,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 있는 현과에 61번 현과. 회사는 이를 비품으로 처리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고자 한다. 그러려면은 요거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현과로 해줘야죠. 그럼 일단 요거 놔두고 일반 전표로 들어가서 08월 17일 요 분계를 삭제를 해야 돼요. 이거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요 금액이 33만 원이잖아요. 아예 싹 날려버리세요. 없애버리고 이게 여기 일반 전표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이건 매입을 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니까 현과 61번 현과 그 다음에 품목은 프린터. 자, 공급가액이 얼마냐면 33만 원인데 카과 현과 건별은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 나눠진다 그랬죠. 33만원을 그냥 찍어주시면 이렇게 30만원과 3만원 나눠집니다. 거래처는 누구냐면 링코라고 찍어주시면 되고, 전자는 당연히 아니죠. 현금 영수증이니까 1번 현금. 그리고 이게 원재료가 아니라 프린터는 뭐예요? 사무실에 쓸 거니까 여기 비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비품 이렇게 바꿔주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정리입니다. 영업권은 2021년 1월 1일에 1000만원의 취득가에 사용해왔다. 회사는 무형자산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대손충당금, 이것도 감가상각이에요. 무형자산 상각, 대손상각, 이런 거는 말대감태법은 요걸 열어야죠. 결산자료 입력. 그래서 01월부터 12월 열어가지고, 우선 여기 무형자산은 5년이니까 1년에 얼마씩이냐면 200만원씩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시면 판관비에 무형자산의 영업권, 요거는 1000만원 5년이니까 얼마야? 200만원. 200만원을 여기다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기말전에 외상값에 대해서만 하라 그러네요. 그럼 요 위에 올라가서 외상값에 대해 외상값과 받으러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그래 됐네. 그러면 여기 1%니까 요 외상값 받으러옴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세요. 더블 클릭하고 델리트, 더블 클릭하고 델리트, 더블 클릭하고 델리트.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요 두 개만 남겨놔야 돼요. 여기 외상값 받으러옴. 그리고 결산 반영 누르면 여기 대손상각 외상값하고 받으러옴에 관한 것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분기하는 거니까 그냥 전표 추가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 결산 분기 완료됐다고 하고 끝난 다음에 일반 전표로 들어가서 12월 31일 날 여시고, 밑에다가 12월 1일에 현금의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의 실제가 많은 걸 발견하여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한 원인을 기말까지 파악할 수 없다. 그러면 차변에 이게 현금 과부족이 돈이 남았을 때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과부족이었어요. 그게 결산 때는 없어져서 차변에 현금 과까지 찍어야 됩니다. 현금 과부족이 없어지고 차변에 와서 없어져요. 12,000원. 그리고 이거는 대변의 자비익으로 처리해야 돼요. 자비익. 요렇게 분개해주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6번 하겠습니다. 강사님. 예. 강사님. 여기 보니까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6월 말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현금 출합장을 보는 게, 잔액은 현금 출합장 보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럼 6월 30일, 그러니까 6월 말 현재니까 06월 30일, 06월 30일. 그럼 여기 잔액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잔액이 얼마예요? 여기 2,052만 9,171원. 이렇게 여기다가 쓰세요.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고, 이제 여기 요거 쓰시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열으면 거기 입력하는 난이 있어요. 시험지는 가져 나올 수 있으니까 시험지에다가 낙서를 하세요. 20529171 이렇게. 그 다음에 1월부터 6월까지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인가? 1월부터 6월까지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인가? 원재료 매입액이라 그러면 원재료 계정을 열어도 되는데, 자, 원재료 계정별 원장을 열어도 되고 월계표를 열어도 되는데, 월계가 제일 편하긴 해요. 자, 월계표를 여기 1월부터 01월부터 06월, 그러면 06월 30일이에요. 그럼 여기에 원재료가 있거든요. 원재료 총 매입액, 이쪽이 원재료가 자산이니까 이거예요. 그냥 이거
이렇게 516, 906 이렇게 요거고 요거를 계정별 원장으로 들어가도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01월 01일부터 06월 31일 원재료 153번 153번 그러면 여기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누게 519 요거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원재료 어디 갔어요? 여기 원재료 이게 누계를 봐서도 안 되고 왜냐면 여기 전월리월이 있어요. 여기 350 그러니까 이거는 계정별 원장 보지 마시고 이걸 보세요. 월계표를 여세요. 월계표 여기다 써놓으세요. 월계표라고 516 006 752 그 계정별 원장 보면 전월 2월까지 있으니까 그거는 제외시켜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이거는 부가세 금액을 물어볼 땐 요거 부가가치 눌러갖고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두 개만 보면 돼요. 신고서 이거 저기 그 부가가치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볼 거 없고요. 이거는 그 매수나 거래처 쓰고 요거는 금액을 볼 때 신고서 이거를 석 달에 한 번씩 세무서에 갖다 제출해야 되거든요. 4월부터 6월이니까 04월 월만 찍으세요. 그러면 날짜는 그냥 나와요. 그럼 이렇게 찍으면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물어봤죠.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요거예요. 이건 세금이니까 세액은 101만원. 그 바로 이제 입력은 여기다 해줘야 돼요. 이건 불공으로 우리가 입력한 거 불공으로 입력한 요 101만원 요걸 말합니다. 불공제.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